자, 이번 시간에는 신소재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신소재라 하면 새로운 물리적 성질을 지닌 물질 또는 기존 물질의 단점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완하는 물질을 신소재라 하는데, 새로운 물리적 성질 중에서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물질을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자, 누가 있냐면 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도체가 있고 중학교 때 들어봤지 그지? 그리고 누가 있다고? 반도체가 있다는 거지. 자, 이럴 때 도체라 하면 전기저항이 어때서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 도체라 하고, 자, 여기엔 누가 들어가냐면 금속들이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그 다음에 철 요런 애들이 도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도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절연체라고도 한다. 절연체. 자, 요런 애들은 저항이 매우 어때서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로서 비금속 물질이 들어가는데 고무나 유리 같은 애들이 부도체, 절연체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로서 온도, 압력 등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화하는 물질인데, 온도가 어떻게 될수록 높아질수록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작아져서 그나마 전류가 좀 흐르게 되는 물질을 반도체라 하고, 반도체에는 규소나 누가 있다고? 저마늄. 예전에 게르마늄이라 했었지 그지? 저마늄이 대표적 반도체라서 원자과 전자가 4개,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는 물질, 규소나 저마늄이 반도체가 된다는 거지. 자, 한 개만 더 짚고 간다면, 도체 같은 경우, 얘들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어떻게 되면 높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되는 반면에, 자, 부도체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얘들은, 저항이 줄어드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했을 경우에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있었는데 우리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 누가 있는지 볼 거잖아요. 그지? 여기에는 액정하고 누가 있다고? 반도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자, 액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액정은 가늘고 긴 분자로서 규칙적 배열을 하더라는 거지. 얘는 고체의 결정 성질과 액체에 흐르는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야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액정에 가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빛의 투과량을 뭐 할 수 있더라고? 조절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 액정에다가 전압을 가잖아요. 그지? 그러면 빛이 통과하지 않게 되고 액정에 전압을 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빛의 통과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빛의 삼원색인 RGB 알고 있지 그치? 빨간색, 녹색, 파란색 요렇게 세 가지 색이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압을 됐나? 가하고 안 가잖아요 그치? 그러면 빛 통과가 얘는 안 되고 얘만 통과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화면을 푸른색으로 보게 파란색으로 볼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액정을 이용해서는 화면 표시, 우리가 보는 화면 표시 장치에는 대부분 액정이 사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요때 주의할 거는 액정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형광등이나 LED와 같은 별도의 광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지. 되나?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액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만드는데 요걸 액정 디스플레이를 뭐라고 한다고? LCD라고 하고 액정을 이용해서 얇게 만든 영상 표현 장치 됐나? 일명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화면들에 액정이 이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전자계산기에 숫자 표시되는 곱판 있잖아요. 그지? 그 부분이라든지 온도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길 안내기 등과 같은 정보 표시 장치들 대부분 액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이라든지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 이런 것들 모두 액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두 번째로 반도체를 보기로 하자. 반도체는 일단 순수 반도체가 있는데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를 갖고 있는 원소로서 규소나 누가 있었다고? 저마늄이 있었다 그지? 자, 얘들을 순수 반도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뭘 만들어낸다고?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불순물 반도체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좀 더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게 되고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도핑이라 하고, 어떤 원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로 나눌 수 있는데, 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 3개인 원소를 도핑한 경우인데, 원자과 전자가 3개라는 건 말은 13족 원소로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붕소나 알루미늄 같은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P형 반도체가 되고,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 즉 15족 원소로서 N이나 질소나 인 같은 원소를 도핑해서 불순물 반도체 중에서 N형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순수 반도체에 비해서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게 된다는 거. 우리는 이런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됐나? 다이오드나 발광 다이오드나 유기 발광 다이오드, 다 다이오드지, 그지? 됐나? 이런 P형,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 태양전지 이런 거에다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중에서 다이오드를 먼저 보면 다이오드의 대표적 작용이 뭐냐면 정류작용이야. 정류작용은 교류 전류를 무슨 전류로? 직류 전류로 전환해주는 작용인데, 교류 전류를 하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가정에서 공급되어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류가 교류 전류야.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경우지. 거기에 반해서 직류 전류의 대표가 누구냐면 건전지야, 건전지. 됐나?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교류를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직류 전류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때 우리는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교류 전류를 직류로 바꿔서 전자제품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인데, 발광 다이오드는 말 그대로 빛을 낸다는 의미잖아요, 그치? 전류를 흐르게 하면 뭐가 나온다고? 빛이 나오는 것을 발광 다이오드, 일명 LED라고 하는 거지. 자, 얘는 영상 표시 장치, 대표적으로 LCD에는 광원이 따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LCD의 영상 표시 장치의 조명으로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요즘 집에서도 대부분 LED를 사용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고 있지, 그치? LED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자체에서 빛을 방출하는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걸로서 자체에서 빛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광원이 필요 없어. 그래서 LCD보다 어떠하다고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다가 휘어진다는 거지. 됐나? 자,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다른 말로 OLED라고 하고,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데, 자, 집에 TV 중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스크린 있잖아요, 그치? 같은 경우가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경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반도체를 이용하는 것 중에 트랜지스터가 있었다, 그치? 트랜지스터는 정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하는데, 정폭작용은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한다고? 증가시켜서 소리라든지 이런 걸 정폭시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스위치 작용은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 끊었다가 이런 조절을 할 수 있는 걸 스위치 작용이라 하고,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정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이 가능해진다는 거. 자, 이번에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를 볼 거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물질을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부터 해보자. 됐나? 분류를 했을 때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고 뭐가 있다고? 반자성체가 있는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 속에 넣어두잖아요, 그치? 그러면 강하게 뭐 된다고? 자화된다는 거지. 자, 자화라는 말은 자석화된다, 뭐 그런 의미야. 됐나?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해도 자성을 뭐 한다고? 유지할 수 있는 물질로서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철이나 코발트, 니켈이 대표적이고, 이렇게 자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 갖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 마찬가지로 자화가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약하게 자화되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성을 유지하지는 못해.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종이나 나트륨이나 뭐 그런 애들이 있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화가 되긴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 속에 넣어줬을 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뭐 된다고? 자화된다는 거지.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반자성체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기 때문에 자석에서 밀려난다는 거지.
됐나? 그런 물질을 얘기하고 있고, 반자성체 역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성을 유지하지는 못해. 자, 여기에는 금이나 은이나 뭐 구리 같은 애들이 있어. 됐나? 물질을 자기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고, 그러면 이런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누가 있냐면 초전도체하고 네오디듐 자석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 중에서 초전도체를 먼저 볼 거고, 중요하고. 됐나?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자,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초전도체를 하고, 그럼 초전도 현상은 뭐냐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현상, 또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뭐라 한다고? 그런 성질을 초전도 현상이라 해. 됐나? 자, 요때 어떤 특정 온도 요거를 뭐라 하냐면 임계 온도를 한다. 임계 온도.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강조를 좀 하고, 자, 전기저항이 0이 되어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 한다고? 그렇지, 금방 했지, 그지? 임계 온도라고 한다고. 이런 초전도 현상이 처음 발견된 물질이 누구냐면 수온이야, 수온. 수온 같은 경우 임계 온도가 몇 K냐면 4.2K라는 거지. 자, 옆에 빼서 잠깐만 보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K는 켈빈 온도로서 절대 온도로 했다, 그지? 절대 온도는 무슨 온도에다가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얼마라고? 273을 하라고 했지, 그지? 자, 근데 절대 온도가 4.2K야. 그러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서 나온 거잖아. 그럼 요 섭씨 온도가 영하 268점 몇 도시에 8도씨가 된다는 거지. 엄청나게 어떠하다고 저온이 되는 거지, 그치? 이 온도보다 더 낮아야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초전도체를 실용화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좀 있다는 거지. 이런 임계 온도를 어째야 된다고? 좀 더 높여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그래프 한 개 보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뭐냐면 온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 저항이 될 때 초전도체는 도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높아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 말은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이렇게 쭉 낮아지다가 어떤 특정 온도에서 갑자기 저항이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는 거지. 됐나? 이랬을 때 저항이 0이 되는 이 온도를 바로 뭘 한다고? 임계 온도로 한다고. 임계 온도. 요 온도를. 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임계 온도보다 낮은 요 구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지? 그러면 초전도체가 어떻게 한다고? 고위에 뜬다는 거지. 공중부양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요걸 바로 마이스너 효과라 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 학자 이름이야. 됐나? 마이너스 아니고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는 거. 자, 밀어내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반자성이라 한다 했지, 그지? 그래서 임계 온도 위에서 초전도체는 반자성체가 되는 거지. 자, 한 번 더 정리하자.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된다 했잖아요, 그지? 전기저항이 0이 된다는 말은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정으로 보낼 때, 만약 열이 발생하게 되면 발전소에서 100을 생산했을 때 가정에 도달하는 거는 6, 70밖에 안 된다는 거지. 됐나? 근데 만약 초전도체를 이용하잖아요, 그지? 그럼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0을 모두 가정으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이라고 해. 됐나? 에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다 보니 아주 강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지. 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일명 MRI라든지 인공 핵융합 장치 또는 입자 가속기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체의 성질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러다 보니 자석 위에서 뜬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와 같은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나 문제는, 한계는 이 임계 온도가 너무 어떠하다고? 낮다는 거지. 그래서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계 온도가 너무 어때서 낮아서 상온에서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떨어진다는 거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요 연도가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기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 액체 질소의 끓는 점이 몇 K라고? 77K잖아, 그치? 그것보다 인기온도가 높은 요런 초전도체를 고온 초전도체라고 해.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고, 되나? 예를 들어서 인기온도가 120K인 초전도체를 A라 하고, 그 다음에 인기온도가 40K인 초전도체를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질소의 끓는 점 77K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애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지. A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A는 12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40K보다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77K면 A가 되겠지. 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의 두 번째로 네오디듐 자석을 간단하게 볼 거고, 네오디듐 자석은 철에다가 네오디듐이나 붕소 같은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 영구 자석 중에서는 아주 강한 자석에 들어간다. 됐나? 자, 얘는 하드디스크 헤드를 움직이는 장치라든지 아니면 고출력 소형 스피커, 강력 모터, 요런데 네오디듐 자석이 사용된다는 것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누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누가 있다고? 그래핀이나 아니면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렌이 있는데, 자, 나노 기술이라 하면 1나노미터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란 말이야. 0.00000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지? 엄청나게 미세한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 첫 번째로 누구 보겠다고? 그래핀을 보기로 하자. 그래핀은 흑연의 표면층이야. 흑연은 탄소라는 원소로 돼 있잖아요, 그지? 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면 4개잖아. 그래서 4개의 원자하고 결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요게 그래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요 둥근 점이 탄소야, 탄소. 됐나? 육각 구조를 하고 있으면서 탄소가 주변 탄소 3개하고 결합을 하고 있지, 그지? 원자과 전자 4개 중에서 3개가 결합에 참여하고 1개가 남았다는 거지. 요 1개가 돌아다니면서 뭘 흐르게 한다고?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거지. 자, 그래핀은 흑연의 표면층으로서 탄소 원자가 무슨 각형? 육각형을 유지하고 있다. 벌집 모양의 평면 구조다. 되나? 얘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어떠하다? 요 남은 전자 1개 덕분에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고 강도도 어떠하다고? 강하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유연해서 잘 휘어지고 투명하다는 거.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차세대 반도체 소자나 의복형 컴퓨터,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 등 요런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나노 기술을 이용한 두 번째 탄소 나노 튜브야. 요거는 그래핀을 어떻게 했다고? 원통 튜브 모양으로 말려있는 구조야. 자, 그러다 보니 얘 또한 육각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핀하고 성질이 어떠하다? 비슷하다는 거지. 둥글게 많은 각도와 튜브 지름에 따라서 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기도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어떠하다? 그래핀과 마찬가지로 좋고, 그 다음에 강도도 어떠하다고? 강하다는 거지. 자, 얘는 첨단 현미경의 탐침이나 나노핀색 금속이나 세라믹과 섞어서 강도를 높여서 복합 재료 요런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나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의 단점은 대량 생산이 어떠하다? 어렵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다. 됐나? 게다가 수송과 저장도 어렵고 전기적 성질 변화시키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됐나? 이런 단점이 있고, 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중에서 마지막으로 누구 보자고? 플로렌. 플로렌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육각하고 오각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있지, 그지? 축구 공 모양이야. 탄소 원자가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결합해서 공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 내부에 빈 공간이 있어서 금속 원자를 넣거나 아니면 의약품을 넣어서 원하는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되나?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간다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누가 있으냐면 액정하고
됐나? 반도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반도체가 어디에 이용되었는지 잘 기억해 주시고,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초전도체하고, 그리고 누가 있었다고? 네, 오디늄 자석이 있었지, 그지? 됐나? 그리고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그래핀이나,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플로렌이 있었다, 그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초전도체를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서 우리가 배웠긴 하나, 됐나?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초전도체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도 포함이 되겠지. 인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얼마 되는 거? 0이 되는 거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경우는 인계온도 이하에서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었지, 그치? 그래서 자기 불상 열차에 이용이 됐었지, 그치? 자, 요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확인하고 가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를 뭐라고 하냐면 생체 모방이란다, 생체 모방. 됐나? 자,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벨크로 테이프 들어봤지, 그제? 일명 찍찍이. 요거는 누구를 이용한 거라고? 독고마리 열매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거미줄을 이용해 가지고 방탄복이나 인공힘줄, 수술용 봉합사 요런 거 만드는데 응용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홍학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바위에 붙어서 그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애들이잖아요, 그치? 접착제를 분비해가지고 거기 붙어서 견디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홍합을 이용해서 수중 접착제라든지 의료용 생체 접착제를 만드는데 활용한다는 거지. 그리고 박쥐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장애물이나 먹잇감을 감지하는 걸 보고 우리는 로봇 청소기 만들 때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걸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리고 연잎 표면 같은 경우는 표면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돌기들이 수많이 있다 보니 물이 떨어져도 물방울이 또르륵 굴러 내려가는 걸 보고 우리는 비에 젖지 않는 섬유라든지 물에 얼룩지지 않는 화장품, 오염 방지 페인트 이런 걸 갖고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 이런 개발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상어 비늘을 활용해서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수영복을 개발하기도 하고, 도마뱀 부치 발바닥을 이용해서 개코 테이프, 어령 패치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지.